저도 예전 기록을 한번 보니까 정말 실감이 나는 것 같아요. 예전에 비해서 현재 비슷한 금액을 기준으로 타야 하는 콜의 수가 정말 많이 늘어났어요. 안녕하세요. 배달인생 연구소입니다. 계속해서 배달 단가가 하향가를 치고 있습니다. 신경을 안 쓸래 안 쓸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같은 거리를 전에는 2단가에 갔는데 이제는 2단가에 가려고 하면 진짜 숫자로는 몇백 원이지만 체감은 몇천 원 느낌인 것 같아요. 단가가 몇백 원만 떨어져도 하루 수익이 몇만 원이 떨어지고 그게 한 달이 되면 몇십만 원이 되잖아요. 참 단가라는 게 우리 마음처럼 잘 안 따라주지만 어떻게 생각하고 대처를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버는 배달 수익의 구조를 살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배달 단가 곱하기 개수죠. 같은 개수를 하더라도 단가가 높으면 수입이 높고 같은 단가라도 개수를 많이 치면 수익이 높아집니다. 개수를 또 쪼개보면 동일한 시간을 기준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콜의 양은 콜이 들어올 확률 곱하기 내 이동 속도가 내가 치는 콜의 양입니다. 이동 속도를 또 쪼개보면 실제 나의 이동 속도 곱하기 나의 지도, 교통 정보량이 될 겁니다. 정리하면 배달 수익의 구조는 단가 곱하기 콜이 들어올 확률 곱하기 나의 지도, 교통 정보량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시간은 동일하다는 전제로요. 근데 여기서 단가가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자연스럽게 같은 시간 대비 개수를 많이 치거나 또는 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예를 들어 평균 단가가 4,000원, 1시간당 평균 개수 4개를 치는 사람이 8시간 일을 한다고 가정한다면 4,000 곱하기 4 곱하기 8이니까 수입은 12만 8천 원이겠네요. 근데 여기서 평균 단가가 300원만 떨어져도 수익은 3,700 곱하기 4 곱하기 8로 11만 8,400원이 됩니다. 별로 차이가 안 느껴지시나요? 하루에 수익이 9,600원 떨어진 것 같지만 이게 한 달이 되면 30만원, 1년이 되면 약 360만원이 됩니다. 나는 똑같이 일하는데 내 연봉이 갑자기 360만원이 없어지는 거죠. 떨어진 수익을 유지하려면 하루에 일하는 시간을 약 1시간을 늘려야 됩니다. 8시간 일하던 사람이 단가 300원 떨어졌다고 갑자기 9시간을 일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리도 뭉쳐서 시위해야 된다. 매노자들 다 잡아야 된다. 저단가 콜 거절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배달기사마다 주력으로 타는 플랫폼도 다르고 이용하는 교통수단도 다르고 각자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해서 뭉치기 어려운 게 제가 생각했을 땐 현실인 것 같아요. 뭔가 단체로 움직이고 싶지만 그런 만큼 나의 수입에 직격타가 오게 되니까 쉽사리 참여하지 못하는 게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애당초 모두가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행동하기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쿠팡 배민 망해라 하는 것도 설령 정말 그렇다고 해도 근본적인 해결책을 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배민 쿠팡 망한다고 해서 다른 업체들이 안 끼어들어올 거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대안이 없는 건 또 아니라고 보는데 물론 단가가 떨어져서 기본적으로 상황 자체가 어렵긴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서는 조금 방법들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일단 단가를 높이지는 못하기 때문에 들어오는 콜에서 단가와 거리 위치 등을 보고 적정 단가의 콜을 잡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저단가는 최대한 거절하고 단가 대비 나의 노력량을 잘 고려해서 콜을 타야지 아까운 시간과 에너지 낭비를 줄일 테니까요. 앱도 한 앱에 의존하지 말고 콜이 없을 때는 기본적으로 쿠팡, 배민 둘 다 켜서 콜을 받는 것이 좋은 것 같아요. 쿠팡, 배민뿐만 아니라 다른 앱들도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물론 이제 너무 다양한 앱을 사용하면 오히려 복잡하고 별로 좋지 않은 것 같아요. 개인의 선택에 따라서 최소 2개 정도 아니면 2개 이상 앱을 같이 활용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동시 배차는 절대 하시면 안 되고요. 배차 받을 때 같이 켰다가 배차 받고 나면 다른 앱은 끄셔야 됩니다. 사실 이러니 저러니 해도 배달판에 격언 같은 말이 있죠. 시간을 녹여라 인데요. 제가 전에 영상에서도 말한 적 있듯이 이러니 저러니 해도 결국 오래 타는 사람보다 더 버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상황이 안 좋아서 솔직히 오래 탄다는 이 말이 썩 유쾌한 일은 아니긴 해요. 하지만 개인의 상황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인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단가가 높은 콜을 타서 수익이 높아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가면 갈수록 어차피 결국 평균으로 회귀하게 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에요. 일단 기본적으로 오래 타야지 단가가 좋을 때도 그만큼 더 수익을 벌어갈 수 있으니까요. 하지만 오래 타면 멘탈도 힘들고 이게 몸도 힘들어서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다람쥐 쳇바퀴 도는 이 반복적인 패턴에 멘탈이 갈리고 계단 오르내리고 걸어다니고 오토바이 타고 다니다 보면 허리건 목이건 다리건 아프기 시작하니까요. 특히 허리나 목같이 약하고 민감한 부위는 어느 순간 갑자기 확 오니까 또 조심해야 되겠죠? 등받이를 이용하시거나 헬멧도 가볍고 편한 헬멧으로 바꾸는 게 오래 타는데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허리보다는 목에 무리가 왔었어가지고 헬멧을 가볍고 쓰기 좋은 걸로 바꿨는데, 혹시 저같이 목에 조금 무리가 오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영상 남겨놨으니까 확인해 보시고요. 지금 적정 배달료에 관해서 국회 입법이 발의됐다고 알고 있고요. 유상 운송보험도 필수로 하게끔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배달판의 문제들이 점점 배달판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이슈로 드러나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심이 커지고 있으니까 시간이 좀 지나면 지금보다 조금은 나아지지 않을까 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도 다양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알라보복하세요.